어,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직업 상담사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거 하는데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음, 저는 이게 최고다, 최선이다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다. 그러나 확실하게 효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음, 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자격증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는 이게 이제 생각, 사고를 바꿔야 되거든요. 인지주의에서 뭡니까? 공부에 대한 사고, 인지를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면 돼요. 이걸 바꾸면은 결과도 뭔가 다른 사람과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업이든 뭐 공부든 딴 뭐라도 뭔가 어떻게 해요?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같을까요? 뭔가 좀 다른 구석이 있을까요? 예, 다른 게 있거든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에 합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 제가 말씀드리게. 일단 책을 가까이 둬야 될까요? 책을 멀리 둬야 될까요? 여러분들 가까이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멀리 둬야 된다고 하는 사람, 예, 멀리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고, 예, 멀리 둬야 된다고 하시는 분, 뭐 이정화님 화상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자, 이건 뭐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책을 멀리 해야 된다 합니다. 생각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책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사고가 특히 자격증 이런 거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멀리 해야 돼요. 왜 이게 될까? 이게 이제 차이예요. 책상에 오래 붙어 있지 말라. 좀 책상에 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야, 여러분 듣기에는 어때요? 야, 그거 참 좋네. 참 좋죠. 아이고, 책을 멀리하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그거 딴 일도 많고 한데 그거 참 좋은데 그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 그 공감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잘 안 될 수도 있죠. 무슨 그래서 책을 멀리하라니. 예, 이게 바로 이, 이 합격을 잘하는 방법. 책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그런 말씀 드렸는가? 굳이 이걸 자꾸 출력을 굳이 하려고 안 해도 된다는 뜻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책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 이 교재를 가까이 하지 말고 오늘까지 했던 걸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뭐 이것까지 적어 안 적어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 조그만 메모장에도 뭐든 좋습니다. 지금 했던 게 행동주의 나오죠. 했던 거 봅시다. 행동주의 제목 생각납니까? 그 다음에 아론 인주주의, 아론 인주주의. 그 다음에 또 보딘 생각납니까? 조금 전에 했던 기스버스와 무어의 행동 뭐 이해하고 저쩌고 점 붙이는 얘기 나왔죠. 요거만 딱 메모를. 지금은 적으니까 그냥 안 적어도 되겠죠. 자, 이것만 이 제목을 보고서 책 보지 말고, 예? 낮에 뭐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뭘까? 퀘스천 마크 들어가지고 이걸 생각을 하십시오. 책을 보려고. 책을 가까이 하지 말고요. 행동주의 아는 대로 자꾸 생각을 하세요. 책을 빨리 보지 말고 이거 생각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효과는 배로 나갑니다. 배로. 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거를 공감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확실합니다, 효과가. 이게 확실합니다. 자, 메모장은 이거는 뭐 여러분 메모장에 두고 휴대폰에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제목만 아론, 보딘 이게 뭐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상을 떠났을 때 계속 생각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나거든. 그때 내가 생각했는 거고 맞는 걸 잠시 뭐만 하면 됩니까? 이 파일을 보고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만. 짧게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됐는 거 안 됐는 거 분리만 잘했어. 이거 100% 됐다, 반 됐다, 안 됐다. 요렇게만 표시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4 용지 하나에 제목만 적어 놓으면요. 엄청난 분량이 합쳐서 제목만 적어요. 제목. 학자 이름이라든가 보딘 하면은 이게 뭘까? 이게 생각을 오래 하는 게 이게 장기 기억이 됩니다. 근데 생각 안 하고 보딘 잘 모르겠네. 바로 책 열어보고 그 급해서 책 보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많이 책을 봐도 오래 못 갑니다. 이건 앞으로 특히 실기할 때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책을 가까이 하지 말라. 제목만 보고 뭡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행동주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소하고 그다음에 정리시킨다. 그럼 정리시킨 거 8가지 처음에는 한두 가지 생각밖에 안 날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제목만 보고 뚫어지게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아니면 생각나는 것만 메모지에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쭉쭉 해보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시간 날 때 잠시 파일을 가지고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효과가 얼마나 엄청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체험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편하죠. 여러분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육아 때문에 바쁘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 방법. 예. 어디 있으라도 전천후 다 됩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산책을 할 때도 되고 뭐 할 때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일반인들과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딴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교재가 있죠. 이게 익숙하면요. 교재에 있는 책 전체가 나중에 다 암기가 다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개발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발전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지능 이론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지능에는 스피어만의 그 지능 이론에 보면 두 가지 지능이 있어요. 유동적 지능이 있고 결정적 지능이 있어요. 유동적 지능은 단순 기억이에요. 계산 순간적인. 요거는 태어나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25세 이후부터 떨어지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단순 암기는 이게 그냥 이때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엔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유동성 지능이고 결정성 지능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 유동성 지능이 떨어질 때부터 활용하기에 따라 떨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될 수 있는 지능이 이게 결정성 지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나이를 안 물어봐도 대충 보면은 자, 여러분들 2단계인지 2단계인지 이거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2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봤어요. 화면으로 대충 볼 때.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은 자꾸 지금 이 연령대인데 자꾸 이걸 써먹으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어때요?
내가 잘 서묵을 쓰는 연장을 써야 이깁니까? 어? 잘 써, 잘 녹슬은 칼로 가지고 싸워야 이깁니까?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무기는 유동성 지능입니까? 결정성 지능입니까? 결정성 지능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유동성 지능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게 떨어지는 거는 인체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유동성 지능이 떨어지는. 이거는 신도 못 말리는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맞는 무기는 결정성 지능입니다. 결정성 지능 가지고 가면 결정성 지능은 어때요? 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증가할 수 있답니다. 무조건 된다가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퇴화한다.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퇴화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해요? 반대로 더 전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생각하는 지능이 결정적 지능이거든요. 생각하는 지능. 그러니까 생각하는 지능 가지고 이거 하면 뭐 아주 그냥 뭘 베듯이 주부 빼듯이 주부 따르듯이 잘 잘립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쉽게. 그래서 뭐 좀 제가 과장돼서 이걸 표현을 했습니다만 요것도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미리 한 겁니다만은 결정성 지능과 유동성 지능도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되니까 미리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는 게 책을 멀리하고 하면 할수록 이게 공부 효과는 아주 확실하다.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은 나 뭐가 있냐면 수학 문제 복잡한 방정식 푸는 거 있죠. 이것도 종이로 풀어보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나중에 문제 푸는 과정까지 전부 다 기억해냅니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희한한 방법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이 팁을 잘 활용하면은 앞으로 다른 거 할 때도 엄청난 나중에 책을 통째로 외우실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런 기막힌 팁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서 맞다 싶으면 활용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서 하는 것만 공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상을 떠나서 책과 멀리에서 하는 공부가 훨씬 더 뭐냐면은 내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직업상담사 과정 필기 실기를 다 합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한번 해보시면은 엄청난 도움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감을 해봐야 인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 진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시간을 엄청 아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된 학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같은, 왜? 가서 또 결국 하면 또 위에서 하나 수를 또 원위치. 또 엉덩이를 이만큼 파야 되는데 요만큼 하면 또 올라가서 수를 계속 했더니 다람쥐 쳇바퀴 돌지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맨날 진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우리가 학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흥미가 있어야 돼요. 흥미.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열심히 됩니까? 사람이 열심히 못합니다. 재밌게 하면은 누군가 그런 말이 있죠. 예, 재밌게 하는 사람한테는 이길 사람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내가 재미를 붙이느냐, 재미 붙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같은 거 한번 봅시다. 돈 내가 한 달에 뭐 월급을 받는다. 다음 달 되니까 저축이 하나도 안 되면 하나 저축한 빚만 넣으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재미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겠죠. 그러나 그래도 한 달 일하고 나니까 얼마든 간에 저축이 된다. 요 재미가 있으면은 이게 분명히 나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했는 표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건 표가 안 나.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날아가고 저축이 안 돼. 내게 안 돼요.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진 가지고는 사람이 얼마 못 가서 쥐뿔에 쥐가 다 쓰러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뭔가 해보다가 하신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있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뭐 단톡에도 뭐 인사하고 그래. 뭐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면 물론 그 말 뜻을 제가 뭐 곧이곧대로 듣는 건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하지 마. 저는 제발 노래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노래를 합니다. 왜? 열심히 하는 사람 오래 못 가요.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으면 오래 합니까? 재미가 있으면 죽자 사자 합니다. 남이 말려도 합니다. 이게 바로 자가 충전이 스스로 이제 되겠죠.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거 얘기한다고 아까 16분이 지나갔습니다만은 16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을 아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목 다 아는 대로 제목 보고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틀려도 좋습니다. 나중에 이게 딱 맞았을 때는 그 다시는 안 해도 영구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표가 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한 분량이 점점 이제 늘어나면 나중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때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가지고 시험 준비 다 해요. 뭐 하면 척척척 됐네. 아주 생각은 빨라요. 책 한 권 복습이요. 30분이면 책 한 권 다 돼버려요. 이게. 이런 방법이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다 안 되더라도 조금씩 해서 이것도 하다 보면은 각각에 맞는 그 요령이 생기거든요. 예, 좋은 방법입니다. 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최소한 이것은 확실하게 효과가 나는 방법이고 육아라든가 직장 생활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 한다. 예, 방법을 모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방법을 하면 이건 어디서 다 할 수 있어요. 네, 뭘 하면서도. 자, 이제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슈퍼의 여성 진로 유형 중 학교 졸업 후에도 직업을 갖지 않는 진로 유형은 자, 앞으로 슈퍼라고 하는 이론은 별도로 또 할게요. 이것도 보딘만큼이나 출제가 뭐 너무 왜냐하면 출제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기든 실기든 나오는 게 뻔해요. 여러분들은 뻔하게 안 보이죠. 근데 저는 뻔한 게 이게 딱딱딱딱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이건 전문으로 하니까 물론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학교 졸업 후에 직업 갖지 않고 하는 건 어디로 합니까? 결국 가정 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성이? 이거는 결국 그냥 안정적인 가사 진로 용이다.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거 단순 문제 그냥 상식적으로 위에 레빈슨 어쩌고 저쩌고 나올 때처럼 이런 상식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그 접근하는 그 관점에 잘 맞추면 됩니다. 뻔한 거 가지고 이걸 뭐 이런저런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 생각이 오히려 나를 헷갈리게 해버립니다. 자, 앞에 우리가 기스버스와 무어, 전문은 왜 반변질되는가, 젓가락서 이렇게 해서 이거도 했는데, 이번에 또 이 패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 전부 다 생소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처음 하니까. 저도 처음 할 때는 다, 생소했죠. 제가 그냥 부담 없이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직업 상담사, 원래는 이게 제가 이제 심리학이라든가 임시양 심리학, 또 이과로는 또 미술 치료 이런 쪽을 다 자꾸 전공을 했고 기타 저는 뭐 이렇게 자격증 따는 게 또 취미 비슷해 가지고 이것저것 정식으로 학부라든가 대학원 이런 거 가지고 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합니다만 저도 이거 직업 상담사의 자격증 이것도 한번 취미로 한번 따볼까 해가지고 일반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저는 또 그게 있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이렇게 설명하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들을 때마다 막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이런 강의 듣고 시험 준비한 사람들의 고통이 막 제가 일일을 넘겼는지 몰라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면 쉬운데 왜 저렇게 어렵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제가 뭐냐면은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내 나름대로 책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쉽다. 그래가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바로 이거 강의를 바로 했어요. 저는 바로. 자격증 따자마자 자격증 없이 제가 강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강의 활동을 바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상담사 강사가 희소성이 아주 커요. 별로 없어요, 이 강사가. 자격증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이거 어렵게 공부한 사람을 위해서 쉽게 좀 하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패터슨이라든가, 위에 뭐 보딩 이런 거 다 등등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거기에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일타 강사한테 함께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하고 안 하고는 좀 지나가면서 한번 봅시다. 패터슨이라고, 자, 기스버스 무언이 아론백이든 보딘이든, 뭐 생전 이거 아니면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인물들을 우리 배웁니다. 그래, 패터슨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패터슨은 우리가 각각 이미지화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노래방에 아주 자주 가는 사람이에요. 노래방에, 클럽에 아주 자주 가요. 노래방에 자주 가는 사람이다, 패터슨은. 그리고 이 사람의 애창곡이 있어요. 이 사람, 패터슨 노래방, 패터슨 앞으로 나오거든. 노래방에 아주 자주 가더라. 이 사람의 애창곡이 있더라. 애창곡이 뭐냐면은, 카스바의 여인입니다. 아, 누가 한번 해보시랍니까? 네, 카스바의 여인이 패터슨의 애창곡입니다. 네, 네, 카스바의 여인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스바의 여인을 대충 한번 써볼게요. 영어로 나오는 대로. 카스, 바를 대신에 요걸 이로 바꿔. 카스바가 아니고, 이제 해가 좀 짧으니 카스바의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패터슨, 카스바의 여인. 그래서 패터슨, 노래방 자주 가고, 애창곡이 뭐다? 카스바의 여인, 요렇게 하면 요문은 끝납니다. 그래서, 패터슨의 진로 정보 처리 이론 어쩌고 나오고, 정보 처리 이론 어쩌고 저쩌고 몰라도 됩니다. 복잡한 거. 그러니까 패터슨 나오면 뭘요? 카스바의 여인만 기억하십시오. 자, 요 5가지를 이제 간단히 설명할게요. C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의사소통입니다. 단계가. 알겠죠? 이 상담 과정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상담 과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론가마다. 각색이죠. 예, 그래서 이 단계가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C 단계. 가슴의 의사소통 단계. A는 우리가 보통 분석에, 어널리시스에서 분석에 A가 다 들어갑니다. 이 분석이고, S는 종합입니다. 종합하고, 이 V는, 이 가치인데, 가치 평가가 됩니다. E는 실행입니다. 요렇게 기억합니다. 의사소통, 분석, 종합, 가치 평가하고 E는 우리가 타자 치고 컴퓨터 자판에 엔터 있죠? 엔터 누르면 임명하기 그대로 실행되죠. 실행이라는 뜻이에요. 엔터. 네. 그래서 가스배에 이렇게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뭐 패터슨 정보 처리로 이런 거 떠나서 뭐가 됩니까? 다 여기 된다. 대신 이 뒤에
시가 커뮤니케이션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쳤다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시 가습의 여인, 가습한데 가습의 여인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쪼끔 좀 속된 언어로 표현하면 카바레에 가면 뭔가 헌팅을 하러 간다.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처음에 뭔가 낯선 사람하고 말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 걸어보고, 어떻게 헌팅을 할까 말까, 뭡니까? 한번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종합 딱 나오면은 좋다.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제, 실행을 한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엮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5단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단계를 알아야 되는 거는, 자, C가 뭐다? 의사소통, A는 분석, 종합, 가치, 평가. 그 다음에 E는 실행. 요거만 알면은 되는 게, 그러면 요거 봅시다. 진로 상담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거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에, 가슴에. 준비는 없죠? 예. 자, 분석 A, 요건 A고, 종합은 S고, 실행은 E죠. 물론 여기 V하고 C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5개 중에 카스바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패터슨 여기 이제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죠. 또 하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출제가 별도로 출제되는 게 4번째 단계입니다. V. 여기에 가치 평가 단계입니다. 가치 평가. 박스 문제가 나와요. 가치 평가는 몇 단계냐? 평가 나오면 여기 4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박스 문제로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종합 단계 다음은 무슨 단계냐? 이렇게 물으면은 종합이 S가 몇 단계냐면 3단계니까 그다음 4단계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문제는 참고로 그냥 하십시오. 다 암기를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앞에 말한 가슴과의 여인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중 부처가 제안한 집단 직업 상담을 위한 3단계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 이제 이론과 지금 이제 하나씩 새 인물이 계속 나오는 건 새로운 인물입니다. 봤던 인물이 나오려면은 이제 이해가면 봤던 인물들이 같은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자, 이제는 아까 뭐 보딘도 나오고 기스버스와 무도 나왔고 조금 전에는 패터슨도 나왔고 슈퍼는 잠시 살짝만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부스라고 한 사람이 또 나타나. 그 이렇게 들은 거 이름만 적어 놓고 여러분 메모 좀 가지고 이제 생각하기 그냥 틀려도 전혀 상관없어. 왜? 처음에 틀리는 게 당연한데 그게 왜 나는 왜 이런 거 그래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상담 쪽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별개라고 생각되는지 몰라도 뭐랄까 직업 본색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많은 상담 과정에서 이게 많이 공감을 받고 있는 거 잠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심리학에서가 지난번에 불안 문제가 전부 다 이걸 해결하는 게 심리학의 근간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불안이. 자, 이 불안인데 저는 나름대로 일반 그 이론가들의 심리학을 제가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물론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람스러울지 몰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심리학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제가 만든 심리 상담법이 이 하나의 매뉴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불안할 때 보면은 그 불안이 대부분의 불안이 10가지가 있다. 10가지 중에 9가지는 불안이 아닌 것을 불안으로 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하면 "아 시험은 있는데 이건 지금 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는 이 불안, 이것도 불안이겠죠? 이것도 일종의 불안입니다. 이런 거 불안 중에 우리가 현실적 불안이라고 하는데 분류를 하면은 이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뭐 왜 이게 공부를 해 놓으면 자꾸 까먹나 이런 불안이에요. 근데 이 불안이 사실은 불안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뭘 몰라야 돼. 나이가 들면은 공부해 놓은 거 빨리 까먹는다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이가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나이가 80, 90, 100 안 아프고 한 게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를 당연한 거라고 인정하면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아, 나이가 먹으니까 아파지고 기억력도 뭐 하고 좀 전에 옆에 나왔던 분도 자꾸 까먹고 정상 당연한 건데 뭡니까? 이걸 당연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 돼요. 맨날 거울 보면서 왜 주름은 왜 자꾸 늘어날까?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한데 이걸 걱정을 한다. 이게 우리가 보면 고라니 근거 없는 이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불안을 딴 게 아니고 당연을 인정을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의 뭐요? 90% 이상은 다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가 왜 이래 애를 먹여 걱정이 있죠. 애가 애를 먹이는 게 당연합니다. 애 안 먹이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뭐냐면 예? 애를 먹이면서 크고 나도 그리 컸고 그죠? 내 자녀도 애를 먹이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들 보면 남편이 왜 바람을 피워서 이게 난리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보시오. 부부가 주례사 앞에서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웃다고 해서 맹탕 거짓말이에요. 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거든요. 사랑 부부 간의 서약도 시간이 가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나도 변하고 지도 변하고 다 변해요. 변하는 게 당연한데 이걸 인정 못하고 오싹된 관념, 당신하고 나하고는 변치 않아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이게 엄청난 걱정이 돼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은 걱정거리 아니에요. 나이 들면 한 몇 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예. 산천도 변하고 한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느냐 이런 쪽이에요. 뭐 이거 조금 억지로 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불안이 없애면은 모든 딴 문제 더 불안을 딴 쪽으로 보면은 행복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불안이 내 눈을 가려서 뭐를 못 본다? 행복과 기쁨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로 할게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다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길이 보입니다. 근데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아까 한겨울에 중국의 오리오 뭐 이런 게 쭉 나왔죠. 이걸 인정 안 하는 왜곡된 인지적으로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답이 안 보여요. 왜? 바로 옆에 있어도 안 보입니다. 왜? 이미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도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학자들도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부처로 넘어가요. 부처님 아닙니다. 석가모니. 그냥 부처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제안한 집단 직업 상담을 위한 3단계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것도 출제가 필기실기 엄청 자주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고 실기 때 보면 이걸 이만큼 이게 자주 나오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이걸 아는 방법이 이게 뭐냐면은
항상 힌트가 이미지 스토리 만들 때는 깡따라 안 합니다. 아까 보딘 같은 경우도 보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됐어요? 힌트가 돼서 의자 정수문 정선에서 하는 거 의자 정수문 나오고 땀 나니까 명비소 풍덩하고 구경하다 보니까 탐중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조그마한 이 문장에서 힌트가 하나가 실마리가 돼서 전체를 솔솔솔솔 순서대로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집단입니다. 집단 직업 상담이에요. 요거 보시면 돼요. 이게 1대1이 아니고 집단으로 모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담의 종류에는 개인 상담이 있고 집단 직업 상담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 집단 직업 상담은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돈도 적게 들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집단으로 갈 때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갑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 모여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서로 지금 모르는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먼저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올까 하는 뭐가 생깁니까? 호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기심이 생긴다. 요걸 가지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 말고 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오는가 그 집단 모임에 가면은 탐전을 할 수 있겠네 그 사람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뭡니까 탐전하러 간다 탐전 행위 됩니다 이게 그 집단 상담을 탐색하러 가네 탐전에 이렇게 키워도 요것만 알아놔도 부처 문제는 단순 문제가 돼버려요. 탐전하러 가네. 모르는 사람. 우리가 이게 이제 요렇게 명확히 하지 않으면 탐자 들어간 게 앞에 우리가 보딘할 때 상당 과정이 뭐가 있어요. 의자 정수문, 명비소, 탐중변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명확히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확히 안 하면은 이게 탐중변인지 탐전인지 그만 또 혼돈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정확히 이렇게 이미지화 해놔야 이게 서로가 혼돈이 안 돼버려요. 믹스가 돼버리면 나중에 막 그만 모르니만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 가니까 탐전하러 간다. 탐전 행위다. 탐전해. 이렇게 해서 요 세 단계입니다. 그럼 요거는 밑에 탐색 단계는 뭐고 전환 단계는 뭐고 행동 단계는 뭐다. 이거는 그냥 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실기 때 중요한 거고 필기는 탐전행만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저 설명을 듣고 보면 자 이게 어느 게 해당되지 않는 거 답 여러분들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순 문제예요. 뭘 찾으라고? 탐전행만 찾으면 된다. 집단 지금 탐전하러 가지 누가 올까 궁금하잖아요. 예. 탐전행 계획 단계에 너는 가라. 그럼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와 유사한 거 이거 뭐 계획 단계 딴 걸 넣고 막 그래요. 어쨌든 간에 탐전행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 이런 문제는 부처는 탐전행 여러분 앞으로 메모할 때 부처 나오면 탐전행 몇 번 하면 이거는 뭐 가볍게 해야 돼. 특히 막강한 힌트가 있어요. 집단 상담을 하러 가니까 궁금하다. 탐전하러 간다. 탐전하러 가볼까? 이래가지고 딸랑딸랑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이구, 그러고 보니 9번 문제. 다른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번 문제까지 일단 하고, 마침 요거는 10번이에요. 여러분들은 카페 보면은 자료가 쭉 있죠. 거기 보면은 뭐 1회부터 딴 거 보지 마시고요. 특강 1회부터 10회 그것만 보면 돼요. 밑에 내용은 세부별로 설명한 자료가 쭉 많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나중에 보면 필요 없어요. 필기하는데 몰라도 되거든요. 이미 올려놨던 거를 앞에 거좀 업그레이드 다 되고 하면 그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의 왼쪽에 있는 특강 1회부터 10회 그것만 하면 충분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좀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너무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포괄적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학자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학자 이름은 크라이티스라고 합니다. 크라이티스.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가 지닌 직업상의 문제를 가려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변별적 진단. 자, 우리가 변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가 강대변할 때 변별 학습 강의 나왔죠? 변별은 뭐다? 구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렇다 나누는 게 변별입니다. 그래서 변별적 진단 검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직업상의 문제인데 직업상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아직 그게 순서가 좀 거꾸로 됐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 상담사로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버려야 되는 게 90%면 버리지 않아야 될 거. 10%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 진단 검사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 흥미 검사가 있고 적성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도 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적성입니다. 흥적성. 흥미가 있으면 적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흥적성. 이렇게 세 가지를 흥적성. 요거는 뒤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직업 상담은 흥미와 적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크넷에 가입하면 무료로 흥미 검사, 적성 검사 다 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면 돼요. 무료로. 이게 시험에 또 나오고 특히 흥미 검사는 출제가 엄청 많이 됩니다. 회원 가입하면 무료로 해서 데이터 분석까지 쭉 나와요. 한번 해보면은 흥미 검사 문제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직업 상담의 목적은 이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흥미와 적성이 같은 거예요. 흥미와 적성이. 예를 흥미와 적성이 이꼴이 될 때요. 지금 이제 이 시간 되면은 이게 스타일러스가 이게 조금 넣는 게 이게 지금 이 노트북에 쓰는데 필기체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강의용 노트북이거든요. 이제 값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목요일은 제가 강의가 오전부터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게 충전이 안 돼가지고 속도가 좀 늦어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인 직업상은 흥미와 적성이 일치가 돼야 돼요. 자, 요거는 우리가 상담의 기초를 위해서 시간이, 아이고, 오버됐지만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즉, 그 사람이 뭘 재미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변으로 보면, 니 그거 재미가 있으니까 너 그거 취급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재밌는 거하고 그 사람이 직업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흥미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악기 연주에 흥미가 있다. 그럼 네 음악가 되라. 그러면 그렇게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아, 나는 이게 취미로 좋아하지, 나는 이걸 직업으로 하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흥미와 적성이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일치될 때는 가장 이상적인 이걸 찾아주면은 흥미. 적성은 뭐냐면은 그걸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말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잠재된 능력은 있긴 있는데 그 뭘 하긴 잘해요. 뭘 만들고 뭘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거 만드는 걸 잘하니까 뭘 만드는 그런 분야로 가보라 하면은 또 그 사람은 그것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잘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뭐 피아노를 잘 치고 하니까 야, 너 음악가가 되라. 근데 피아노를 잘 쳐도 그 사람은 잘 치는 재능은 있지만 뭐 거기 흥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직업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치돼야 돼요. 근데 인제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짝이 있는 거예요. 흥미는 있는데 적성이 없거나 적성은 있는데 뭐는 없다? 흥미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야는 따로
별도로 여기에 나오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변별할 때는 흥미와 그다음에 적성과 성숙도입니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이렇게 흥적성이라고 해가지고 외워주시면, 흥미가 생기면 적성도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별도로 그냥 단순 암기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4분 제가 약속을 어겼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뭐 녹화를 해서 참고로 또 카페에 올릴게요. 그 날짜별로 카페에 보면은 지난번에 3월 7일 내일은 제가 이걸 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